자, 16번부터 해보시면 이것도 다체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감소한 거 따로 찾고 증가한 거 따로 찾아봅시다. 감소한 거하고 증가한 거하고. 감소한 거는 30N이 0.1 내려갔으니까 3줄 감소했고, 그리고 탄성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200 곱하기 0.1의 제곱이니까 1줄이네. 나머지 2줄이 이들의 운동 에너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의 총 4kg 곱하기 V제곱이 2줄이면 되겠죠. 따라서 V는 1m/s까지 되죠. 자, 됐습니까? 17번. 질량 M인 공을 가만히 놓았을 때 공이 빗면을 따라 직선 운동하여 최대로 압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속도도 구해야 되네. 가속도 여기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있을 때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30N입니다. 근데 탄성력이 얼마야 이쪽으로? 200 곱하기 0.1이니까 20N이겠죠. 따라서 이 개 전체 알짜힘은 10N만 남을 거고 총 4kg 한 물체로 보면 가속도는 2.5가 되겠죠. 그러면 자, 됐죠? 자, 17번. 자, 가만히 놨더니 S만큼 압축됐다고 그래요. S만큼.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어디로 다 저항됐냐? 2분의 1 K S제곱으로 저항된 겁니다. 이거는. 따라서 용철 상수 K는 맞죠? 공이 용수철과 접촉하는 순간부터 공의 속력은 감소한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틀려. 여기 닿는 순간 중력이 더 크지? 중력이. 속력이 감소하려면 가속도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공이 여기에 닿았다 쳐도 탄성력이 아직은 미비하잖아. 탄성력이 더 증가하려면 한참 압축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틀린 겁니다.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됐을 때 알짜임은 0이면 저기서 안 움직이겠지. 알짜임 0이라면 다시 튀어 오를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0이 아니겠죠. 이거 기억만 맞습니다. 탄성력이 작용한다 해도 중력이 더 세니까 가속도가 줄어드는 거지 가속도가 반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속력은 여전히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18번 그림과 같이 용수철 A에 질량 A인 M인 물체를 접촉시켜 점 P까지 압축한 후 가만히 놓았더니 뭐 L까지 압축되었대.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하면 자, 여기는 지금 여기서까지 길이를 X라고 하면 자, mg x 더하기 2분의 1의 k 2l의 제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 자, 요 지점까지 오면 mg x 플러스, 자, 여기서까지 높이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까지 높이를 모르니까 h라고 두면 이렇게 되겠죠. h. 그 다음에 2분의 1의 l제곱. 같아야 됩니다. 어찌됐든 같아야 돼. 따라서 이거 x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그러면 mg h는 2분의 3 kl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2분의 3 kl. 따라서 h는 2분의 3 kl 제곱 mg분의 1인데 mg 값이 얼마냐? mg하고 k 2a라고 같아야죠. 왜? 여기서 지금 평형 상태 있잖아. p를 보면 mg 대신에 k 2a를 집어넣으면, 자, 이 mg 대신에 k 2kal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왜 이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들어온 거야? 없어져. 자, 없어지고 남는 것만 쓰면은 2분의 3 4분의 3 그냥 P와 Q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구나. P와 Q 사이의 거리는 4분의 3? 어차피 이렇게 표현이 안 됐네. 예, 그냥 그렇게 표현이 안, 그냥 다 mg로 돼 있어 버리니까 계산 잘했나 봅시다. 2분의 3 mgh는 2분의 3 3mg분의 무슨 거야? 다시 하겠습니다. mgh는 2분의 3 kl 제곱이니까, 그럼 h는 2mg분의 3kl 제곱. 간단하게 나오네. 여기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 19번. 자, 용수철이 고정된 관의 아래쪽 바닥에, 자, 되어 있는데 닿기 전에 속력이 있었다고 하면, 자, 구해야겠죠. 닿기 전 속력은. 속력이 얼마냐? 그럼 2분의 1의 mv의 제곱 속력 운동에너지 갖고 있었고, 이것이 전부 거기다가 중력 위치 에너지가 또 감소한 겁니다. 더해줘야죠. 0.2 곱하기 10 곱하기 0.1. 중력 위치 에너지 감소한 것까지 합쳐서 전부 탄성 위치 에너지로, 탄성 위치 에너지 400의 x 0.1의 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어차피 질량은 다 없어지고 v제곱 플러스 2는 없어지고, 질량이 0.2니까 0.2로 나누면은 4를 0.2로 나누게 돼. 그러면은 계산이 뭐지? 4 에이씨, 그냥 계산했더니 안 나오네. 곱하기 0.2의 v제곱 플러스, 계산하면은 0.2고 얘는 4 2인가 2 나오겠네. 2 그러면은 v제곱은 20
응? 답이 이렇게 그렇게 나오나? 저기 응. 그 줄어든 저기 뭐가 줄어든 포텐셜을 0.1만 더 위에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이미 여기서 계산된 거잖아. 아, 이미 그건 여기서 계산된 거고 저건데 답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게 맞는 겁니다. 뭐 계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보면은 0.1 v제곱은 0.2 여기가 400에 0.01 200 2 이거 계산해야 되네. 1.8 v 제곱은 18 이게 되네. v는 3루트 2 이게 되어야지. 그래서 이것도 답이 답지 네,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맞죠? 3루트 2가 돼야 되는데 답지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3루트 2로. 이제 어려운 것들을 좀 풀어봅시다. 고난도 문제들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20번 한번 해보시고요. 20번.
풀어집니까?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고난도로 느껴질 겁니다. 자, 일단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좀 어려울 텐데, 처음만 그려보면 8D인데 2M짜리로 6D만큼 압축시켰어. 그래서 처음 상황 그대로, 말 그대로 하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증가량하고 3대 1이니까 그거 계산하니까 KD 제곱이 mgd가 되네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함께 운동해서, 자 여기 함께 운동해서 다시 8D를 지날 때 분리됐으니까 그때 속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8D를 지날 때 분리됐다고 했으니까 분리되는 순간 A의 속력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평형점에서는 갖고 있었던 거 포텐셜 갖고 있었고 위치 에너지 갖고 있었고, 이게 전부 뭘로 바뀌면 돼? 이게 평형점으로 갈 때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 감소한 양이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지금 A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A의 운동 에너지 인 거야. 그럼 A만 상황을 한번 써보면, 지금 에서까지가 8D고 A만 보면 여기서 얼마 더 내려갔습니까? D만 더 내려갔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15 mgd 가지고 있었는데,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에 kd제곱 감소했고, 증가죠. 탄성 위치 에너지는 증가고 위치 에너지는 mgd는 감소했고, 그러면 이 자체가 0보다 클까 작을까? 이만큼이. 이거 계산하면 저거 계산한 게 0보다 작겠죠. 이 계산한 게. 왜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 테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양이라고 그게 2분의 1 kd제곱에서 mgd 탄성 위치 에너지를 일부 가고 중력 위치 에너지로 더 얻었고 속력을, 근데 2분의 1 kd제곱이 더 클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kd제곱이 mgd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gd겠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mgd가 될 거야. 근데 잃어버린 만큼 더 더해줘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 말 이해되세요? 잃어버린 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플러스가 될 거야. 플러스가.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31 mgd가 되겠죠. 다시 일단 A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알겠는가? A의. 그럼 A가 지금 이 당시에 15 mgd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9D 상황을 한 번 더, 9D에 있는 상황을 다시 써보면, 이때 운동 에너지를 몰라. 운동 에너지 모르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얼마 감소했어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mgh, mgd. 그리고 증가한 건 2분의 1 kd제곱 증가했어.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얼마냐면, kd제곱이 mgd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gd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네모 찾으면 되잖아. 얘네들이 같아야 되고. 그럼 네모는 15mgd하고 2분의 1 mgd하고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1 mgd가 된다. 네. 어디가요? 이거? 역학적 에너지 같아야 되는 애들이 같다. 같다. 우리는 네모 구할 거니까. 아. 자, 그 다음 거, 전형적으로 나온 기출문제 21번도 해보십시다. 얘는 괜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지. 실상 보면 가 상황과 나 상황, 처음과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 에너지 단어를 잘 풀려면 에너지를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잘 나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A, B가 갖고 있던 탄성 위치에는 썼고, 나에서 A, B가 갖고 있는 탄성 위치에는 썼어요. 같아야죠, 얘네 둘이. 얘들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연산하면 되는 거예요. 연산이 좀 귀찮긴 하는데 계산하면 0.22m 나옵니다. 0.2m.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뒤에 왔습니까? 그러면 22번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이거를 좀 현명하게 풀어야 빨리 풀어질 텐데 안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아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거
충돌로 같은 속도로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다시 정지를 했어요. 정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냐? 아까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가 상황에서 그게 간편할지 안지는 해봐야 됩니다. 가에서 A를 표현하면 2분의 1의 K X제곱이 얘가 2n분의 PA의 제곱 그 다음에 B를 표현하면 2분의 1의 동일한 두 개 용처를 했으니까 K의 EX의 제곱이 2의 MB의 P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의 상황을 보면 두물체가 가진 운동량, 자, 2분의 1의 K의 X제곱은 2배의 M 플러스 MB의 PB 마이너스 P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를 잘 해결을 해야만 나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가를 해결해야만 나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럼 PA는 정리가 안 돼. 이거 몇 대 몇인지밖에 알 수가 없네. 몇 대 몇인 거밖에. 합쳐져서 그럼 요 방식대로 또 쳐왔는데 어차피 지금 미지수가 많아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뭐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해도 간단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설정을 다시 갑시다. 가에서는 질량 M짜리가 속력이 얼마냐 이쪽으로 루트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루트 KM 이렇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2분의 1의 KX제곱이 2분의 1 MV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V는 루트 M분의 K인데 운동량 P는 MV니까 따라서 루트 MK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MK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질량 모르는데 이쪽으로 다가오는 속력을 생각해보면 루트 EMBK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2배, MBK의 2배. 이렇게. 따라서 운동량 보존식에 의해서 루트 MK 마이너스 2의 루트 MBK 이것이 스몰 m 플러스 요거의 V 프라임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V 프라임은 M 플러스 MB의 루트 MKX적으로 MK 마이너스 2의 루트 MBK
이거를 좀 정리를 하는 게 낫겠네. 이거 뭐, 잘 안 보이니까 루트 아, 이거 x 빼먹었구나. 어쩐지 안 맞아. x를 빼먹었네. 여기를 x를 넣어야 되는데 x를 그래서 여기 다 있으면은 여기가 x 여기는 MB는 이쪽으로 루트 MBK의 EX 그러면 처음 운동량 P는 루트 KX로 빼내면은 루트 M 마이너스 2 루트 MB 딱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낫겠죠. 어차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2 루트 MB 마이너스 루트 M 이것이 MB 플러스 M의 V 프라임이 될 겁니다. 프라임. 아니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처음 운동량이니까 나 그림에서 2분의 1 kx제곱이라는 이 에너지는 2배의 mb 플러스 m의 p제곱이 될 겁니다. 아까 이걸 이용하면 그래서 이거를 아까 쓰면 2의 mb 플러스 m의 p제곱 kx의 제곱 2 루트 mb 마이너스 루트 m의 제곱 그러면은 kx제곱 kx제곱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넘어오면은 mb 플러스 m 요거는 4mb 마이너스 4배의 mb m 플러스 m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계산하면은 3mb 이거 날라가고 3mb는 4의 루트 mbm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제곱해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양변을 제곱해 계산하면은 나누면 제곱하면 9mb는 16m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mb는 9분의 16이 되겠죠. 계산이 틀린 게 없으면은 답지도 다 계산해 놓고 막판에 표현을 잘못했네. 여기에 맞는데 상당히 간단하지만 계산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연습 안 하면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상 풀기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 것도. 이것도 역시 뭘 썼습니까? 이 22번 문제도 결국엔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2n분의 p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저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2n분의 p제곱. 자, 23번 흐름은 물체에 B와 C 연결 물체 있고 지면에 닿은 상태로 A, B, C가 정지해 있다. 시간 t0일 때 가만히 놓았더니 등가속 운동을 한다. 자, t일 때 A와 C가 갖고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높이에 있다는 얘기고 A의 운동 에너지는 A가 C의 2배이다. 운동 에너지가 2배란 얘기는 무조건 얘가 질량이 반일 수밖에 없어요. 질량이. 속력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반절이다? 그럼 질량이 무조건 반절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셔요? 2m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A하고 C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을 때, A하고 C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얘가 A가 내려간 거하고 C가 올라간 거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소한 거 따로 쓰고 증가한 거 따로 써서 펼쳐놓으면 됩니다. 감소한 거는 4mgh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는 h 내려오고 C는 h 올라가고 증가한 거는
총 3mgh가 올라가겠죠. 나머지는 다 운동 에너지인데, 나머지가 다 운동 에너지인데, A와 B와 C, B의 운동 에너지를 EB라고 한대. EB? 그러면 A와 C의 운동 에너지는 4EB가 될 거고, C는 2EB가 될 겁니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는 배가 되니까.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C라고 하면, EMGH를 EC라고 한다면, 자, 그럼 이 상태로 계산해 보면 총 7EB는 MGH입니다. 따라서 EMGH는 14EB가 될 테니까 요게 EC가 된다고. 이게 C의 위치 에너지가 EC라고 했으니까. 그럼 EB하고 EC하고 나누면 얼마냐고 했잖아. EB하고 EC하고. 그래서 14가 되겠죠. 14배. 별것도 아닌 것을 말을 장황하게 늘어나서 괜히 어렵게만 보이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걸 잘 풀기 위해서는 에너지 흐름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한 조금만 복잡해도 중간에 꼬여. 대충 쓰면 안 된다는 처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이거를 깔끔하게 빡빡 정리해야겠구나. 안 풀려요. 이 정도 수준만 돼도.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이 많이 틀리겠지. 승부는 이런 데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쪽을 맞춰주면 뭐 성적은 잘 나올 거고. 자, 그러면 24번 이것도 학교 그 프린트에 있는 건가 이거? 봤던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면 그린카는 질량이 같은 두 물체를 실로 연결하여 A, B 도를 이용해 정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A, B는 원래 L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일단 정지해 있으니까 자 이거를 한 물체로 생각한다면 자 이 박스 한 물체로 생각한다면 자 박스를 생각해봅시다. 박스 한 물체로 생각한다면 아랫방향으로 EMG입니다. 중력 근데 지금 KL만큼 늘어나 있으니까 위쪽으로는 EKL이 잡아당기는 거고 아래쪽에서는 KL이 밀어주고 있는 거고 이 상황 이해되셔요? 자 얘도 KL인데 얘가 KL이면 얘도 KL이거든. KL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물체를 한 박스로 본다면 박스를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EKL이고 아래에서 떠받치는 것도 KL이고 그게 EMG하고 딱 갖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MG하고 KL하고 같아야죠. 이거 반대죠 이거. 그림을 반대로 그려야 돼. 밑으로 잡아당겨야 되는데 KL. 그럼 KL은 EMG가 되겠죠. 첫 번째 그림 상황을 가지고 그려봤어. 그 다음에 실을 끊어서 최대로 압축되는 물체가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줄을 끊는 순간 B만 보면 되지. 줄을 끊는 순간 자 얘만 보면 얘는 지금 여기 L.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 자, 감소한 양은 2분의 1의 K L 플러스 X의 제곱. 이게 아니고요. 감소한 거는 mg L 플러스 X만큼의 위치 에너지 감소했죠. 이게 전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증가한 양은. 탄성 위치 에너지가 됐어요, 아닙니까? 탄성 위치 에너지가. 탄성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나중에서만 빼야 되니까 2분의 1의 K X제곱 마이너스 L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나중 포텐셜에서 처음 포텐셜을 빼야 돼. 한 용수철은 항상 대충 하면 나는데 나중에 저 빼야 된다고. 변화량을 해야 된다고. 이게 연습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용수철은 무조건 나중에 처음 빼야 됩니다. 평형점에서 시작하면 안 돼. 용철은 원래 길이에서 시작해야지. 원래 길이가 지금 요 라인이 원래 길이인데 처음은 L만큼 늘어나 있다가 나중에 S만큼 감소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으니까 mg의 x 플러스 l은 2분의 1의 k의 x 플러스 l, x 마이너스 l. 그럼 없어지고. 그럼 x 마이너스 l은 k분의 2mg. EMG가 KL이네. 그러면 EMG가 KL이니까 요게 L일 거고 따라서 X는 EL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25번 한번 해봅시다. 25번. 자, 이거 뭐 간단한 문제고. 자, 이제 좀 간단한데, 자, 바닥에 내려왔을 때 얘 속력은 루트 2GH입니다. 그런데 여기 속력은 2배의 루트 2GH니까 꺼져버렸어. 자, 이렇게 되겠죠. 물체 운동 에너지는 높이 EH 지점이 P의 2배이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있을 때 속력이 석의 루트 2GH면 운동 에너지가 2배라는 얘기는 자, EH인 지점에서 루트 4GH 이렇게 돼야겠죠. 속력이 2배면 에너지가 4배니까. 그러면 다시 표현하자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얘 운동 에너지를 mgh로 표현해. 이게 운동 에너지잖아.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emgh야.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야? 최종적으로 4h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속력이 V면 여기서가 2V가 되어야만 4배 올라갈 수 있지. 따라서 2분의 나중 더하기 처음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게 PQ 거리죠. PQ 거리. PQ 거리. 이동 거리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걸린 시간을 가속도와 높이로만 나타내라.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힘이 주어졌으니까 가속도는 m분의 f입니다. 가속도가 그럼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가속도 m분의 f 곱하기 t 이가 될 거예요. 따라서 t는 f분의 mv가 되겠죠. 자, f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루트 2gh 이게 바뀌었지. 근데 f도 해결을 해야겠네. f 이대로 g와 h로 나타나왔으니까 아 나왔어? 그럼 끝났네. EMG로 나와 있으면 뭐 바로 끝난 겁니다. 또 이렇게 날아가면 따라서 루트 2g분의 h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들은 좀 빼내고 학교 프린트에 있는 유형들 해봤는데 얼마나 더 어려운 게 나오겠어? 이번에 어렵게 안 낸다고 때문에. 형이 65점. 65점이면 쉽게 낸 거지. 평균 원래 50 안 넘어. 물리 공부 안 하는 애는 한자도 안 해서 그래. 어차피 그런 친구들은 너네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어차피 경쟁 상대는 1등급에서 4등급에 있는 애들이지. 그들만의 리그지. 나머지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다행인 거는 포스코는 인원이 많아서 등급하기가 그나마 수월해요. 인원이 많아서.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모의고사 일과에너지 시험 한번 보고 또 풀이하고 그리고 오늘은 마칠 건데 자 화요일 날 몇 시에 오는 거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정을 정해 봅시다. 다시 저번에 일정을 어떻게 했냐면 화요일 날 학교 끝나고 만나기로 했어요. 화요일 날 26일 날 몇 시까지 온다? 몇 시까지 온다겠지? 그때? 잠깐 기억이 안 나네. 톡을 봐야 되나? 몇 시에 오라겠지? 기억 안 나? 몇 시까지 오라 했나? 여기 써 있어요. 6시 30분. 이게 최선이라고 했죠?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나겠지 최소. 이때 연력화 갑니다. 또 만날 거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언제? 화요일날 좀 일찍 언제? 5시에 온다. 5시 반까지 오셔요 그러면. 5시 반까지. 뭐 어떤 문제 풀이 때문에 그러지? 그냥 질문? 그럼 5시 반까지 오시고. 왜 6시 반에 시작한다고 했지? 그때 누가 늦게 온다 했나? 학교? 야자.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때가 일단 10월 4일 학교 끝나고 1시에 기억이 안 나? 이렇게 1시 4시 1시에서 4시까지 이게 직보입니다. 직보. 그러면 여유가 있을 때가 언제냐? 발자 활력이 10월 1일 10월 2일 정도가 되겠죠. 뭐 만약에 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 추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10월 1일은 일요일이고 10월 2일은 월요일인데 일요일 날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일요일 날들이 각자 스케줄이 다를 것 같고 월요일 날 혹시 오실 거야? 만약에 화면 공부하러 낮에 해야겠죠. 월요일 날 어차피 저기 NS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낮에 할 거고 대략 1시부터 뭐 4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NS가 5시에 시작하나? 쉬었다가 가면 되지 않을까. 4시에는 내가 종료를 해야 되니까 나는 아무튼 12시부터 있긴 할 건데 와서 연습할 거 하시고 아니 자, 학교 스프린트를 전부 풀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질문 사항만 받으면 될까? 전부 풀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내가 풀어보다가 이거 모르겠다 하는 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시간만 오래 걸리잖아. 이미 아는 걸 또 내가 풀어준다는 자체가. 그래서 내가 풀이를 하려다가 차라리 그 시간에 연력학이나 이걸 한 번 더 하자. 이게 나을 것 같고 프린트 나눠준 거는 역학만 31문제가 그렇고 나머지는 문제 짧아요. 적어도 10월 2일까지는 프린트 10월 2일까지는 요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 10월 2일날 1시 4시에 또 정 안 되면 집보까지도 질문해서 마지막에 이제 프린트를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5시 30분부터는 여기 있을 테니까 맞춰서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0문제만 해보자. 20문제만